제 오빠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경찰은요? 손을 놓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15년 전 그 사건이잖아. 15년 전이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사라졌고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죠. 왜요? 권력이 진실을 묻었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손 떼. 안 그러면 너도 오빠처럼 된다. 이수연이 떨고 있었어요. 탐정님, 어떡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15년 전과는 62세 은퇴 형사의 마지막 사건. 지금부터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박현수입니다. 올해 62.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 3층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35년간 경찰 배지를 달고 살았습니다. 형사로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민간조사 서비스라는 간판을 걸고 이것저것 의뢰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니는 게 보여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손때 묻은 서류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이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 이제 마지막 사건만 해결하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짜 끝인데 35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어요. 범인을 잡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줬죠. 하지만 모든 사건을 해결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놓친 단서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죠. 형사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오래 남아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곳에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어요. 손도 대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파일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었어요. 형사 생활 35년 동안 익힌 직감. 무언가 곧 일어날 거라는 느낌. 사무실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바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바람치고는 규칙적이었죠. 누군가 망설이며 문고리를 잡았다 놨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용기를 내길. 몇 분이 지났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저기, 박현수 탐정님 맞으시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성이 제 마지막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도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은퇴란 게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군요. 한번 형사는 영원한 형사인가 봅니다. 여성은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것 같은 다크서클. 손에 든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앉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됐을 때 말하게 돼 있거든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도와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시작.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이 될 사건.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오빠가 사라졌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연. 34세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경찰도 손을 놓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2주 전이요.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흔한 케이스였습니다. 성인 남성의 실종. 대부분은 자발적 실종이에요. 빚이나 인간관계 문제로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수연의 표정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있었거든요. 공포에 가까웠어요. 오빠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나요? 네.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뒤를 돌아봤고 전화 통화도 숨어서 했어요.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뜻이죠. 오빠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회계사예요. 작은 회계법인에 다녔어요. 회계사. 깨끗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더러운 돈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수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오빠 책상에서 찾았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었죠. 천천히 열었습니다. USB 하나가 나왔어요. 검은색 작은 메모리,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사진을 펼쳐봤습니다. 어두운 골목, 희미한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눈에 익었어요. 저곳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담당했던 사건 현장이었거든요. 해결하지 못한 사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수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USB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다행인지는 모르겠네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른 단서는 없습니까? 이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경찰은 성인이라 며칠 더 기다려보래요. 전형적인 답변이었죠. 실종 신고를 해도 성인은 바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실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역시 그랬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질문했어요. 오빠분이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15년 전이에요. 오빠가 대학생 때 어떤 사건에 휘말렸어요. 목격자로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 목격자가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죠. 무서워서. 그중 한 명이 이수연의 오빠였던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있던 그 파일, 손때 묵은 갈색 파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15년 전 그때의 현장 사진. 이수연이 가져온 사진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건
이수연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뭐든지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이 작은 메모리 안에 15년 전 해결하지 못한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사무실이 어두워졌죠. 이수연 씨.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으시면.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를 찾고 싶어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가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이수연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15년 전 그 사건. 밤마다 저를 괴롭혔던 미해결 사건.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찾아야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저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맞추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조합을 시도했어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다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진 속 날짜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그날. 사건이 일어난 날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어요. 딸깍. USB가 열렸습니다.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진실. TXT.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죠. 읽으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 저는 단순한 조직 폭력 사건으로 봤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훨씬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돈 세탁? 부정부패? 고위층의 비리? 이수연의 오빠는 회계사였죠. 그 더러운 돈의 흐름을 추적했던 겁니다. 15년 전 자신이 목격했던 것의 진실을 찾으려고요. 파일을 계속 읽었어요. 계좌번호, 거래 내역, 이름들. 증거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이걸 찾으신 분께. 저는 이미 그들에게 발각됐습니다. 이 자료를 경찰에 전달해 주세요. 특히 박현수 형사님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처 연락하기 전에 사라진 거죠.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신고가 들어왔죠. 폭행 사건이라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피해자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목격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어요. CCTV도 고장 나 있었죠.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목격자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겁에 질려 있었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용의자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게 저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형사로서의 실패, 정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강하게 압박했어야 했는데, 아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쾅!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젠장! 욕설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수연의 오빠가 모은 증거들. 1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그때 목격자들이 입을 다물었는지.
왜 CCTV가 고장 났는지, 왜 증거가 하나도 없었는지 위에서 손을 쓴 겁니다. 권력이 진실을 덮어버린 거죠.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요. 저는 형사였어요.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했어요.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수연의 오빠는 이미 2주째 실종 상태. 그들이 찾아냈다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전화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 아니, 아직은 안 돼요. 파일에 나온 이름 중 경찰 고위층도 있었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검증된 사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정유진. 제 옛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현수.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만나야 해. 급한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은 제 목소리 톤으로 심각성을 눈치챘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응. 알았어. 어디로 갈까? 우리 사무실로 와. 그리고 유진아. 왜? 조심해서 와. 혹시 미행당하는 것 같으면 오지 마.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30분 후에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서 파일을 정리했어요. 인쇄해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원본은 은행 금고에 맡겨야 했어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지지직.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손으로 집어들며 다시 한번 읽었어요.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15년 전 놓친 정의를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마지막 장이 출력됐습니다. 총 87페이지.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금고에 보관할 봉투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곧 유진이 올 겁니다.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 일에 유진까지 끌어들여도 되는 걸까? 위험할 텐데. 아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0분 후면 유진이 도착할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3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유진이 들어왔어요. 현수야.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왔구나. 앉아. 유진은 15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당시엔 신참 형사였죠. 지금은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유진이 물었어요. 저는 USB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먼저 봐. 유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런 것 같아. 유진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변호사답게 핵심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이잖아. 유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맞아. 그때 우리 둘 다 신참이었지. 나는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알지? 유진이 물었습니다. 알아. 여기 나온 사람들. 장난 아니야. 재벌, 정치인, 고위 공무원.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유진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수야, 나는 내 친구니까 솔직히 말할게. 이거 혼자 하기엔 너무 위험해. 혼자 할 생각 없어. 그래서 널 부른 거잖아. 유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었구나. 미안. 농담이야. 유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15년 전에도 함께 했잖아. 이번에도 당연히 도와줄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유진이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계획은 있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일단 실종된 회계사를 찾아야 해. 이수연 씨 오빠 말이지? 응. 그가 살아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어. 이 증거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그들이 먼저 찾으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현수야, 솔직히 물어볼게. 이거 왜 하려고 해? 뭐? 15년 전 일이야. 이미 지난 일이고 너도 은퇴했잖아. 그냥 경찰에 넘기면 안 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려고 할까요? 몰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겠지. 너답니다. 뭐가? 15년 동안 잊지 못했잖아. 그날 밤을, 그 사건을. 맞았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유진아. 유진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제대로 해보자.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유진이 펜을 꺼냈습니다. 일단 실종자 찾기부터.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어디야? 2주 전 회사 근처. CCTV 확인했어? 이수연 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확인했대. 회사에서 나오는 건 찍혔는데 그 이유는 없대. 고의로 피한 거네. 아니면 누군가 데려갔거나.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량 추적은? 개인 차량은 없어. 대중교통 이용했대. 그럼 휴대폰 위치 추적은? 전원이 꺼져 있어. 2주 전부터 계속. 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의도적으로 숨은 거야. 아니면 누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겼어요. 여기 봐.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이수연 오빠가 누군가를 만났대. 누구? 모르겠어. CCTV에 찍힌 사람인데 얼굴은 안 보여. 유진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체격으로 봐선 남자네. 키도 크고. 응.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난 다음 날부터 이수연 오빠가 이상하게 행동했대. 뒤를 돌아보고 전화를 숨어서 하고. 맞아. 유진이 사진을 탁자에 놓았어요. 협박받은 거야. 아니면 경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법조계에 인맥이 있잖아. 조용히 알아볼 수 있어? 뭘? 15년 전 사건 당시 담당 검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불기소 처분됐는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볼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괜찮아. 조심해서 해줘.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8시네. 저녁은? 아직.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자.
여기 있으면 답답해.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 중순의 서울. 겨울이 코앞이었죠. 유진이 차를 가져왔어요. 검은색 세단.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어디 갈래? 유진이 물었어요. 조용한데. 알았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죠. 어둠 속 진실을 쫓고 있었으니까. 한적한 골목의 작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메뉴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현수야, 혹시 이수연 씨는 믿을만해? 왜? 오빠가 이런 위험한 일에 연루됐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좀. 저도 생각해 본 부분이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 형사감이야? 응. 유진이 웃었어요. 35년 경력을 믿어볼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피웠어요. 유진이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일 끝나면 뭐 할 거야? 글쎄, 진짜 은퇴하려나? 믿을 수 없는데. 왜? 넌 평생 형사로 살 사람이야. 배지가 없어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내 저주일지도 몰라. 유진이 진지한 표로 저를 봤어요. 저주가 아니야, 현수야. 그게 내 소명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수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님,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전화? 목소리가 변조돼 있었어요. 오빠 일에서 손 떼래요. 안 그러면? 저도 오빠처럼 될 거래요.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 저를 봤어요. 제 표정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챘겠죠. 이수연 씨,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혼자세요? 네. 지금 당장 집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네. 빨리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협박 전화. 이수연 씨한테. 제기랄. 유진이 욕을 했습니다.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가 움직인 걸 벌써 알아챈 거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조심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일단 이수연 씨부터 안전하게 해야 해. 유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 광화문. 사람 많은 데로. 차가 빠르게 달렸어요. 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수연이었습니다. 탐정님,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세요? 아파트 정문이요. 거기 서 계세요. 우리가 갈게요. 네. 유진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여기로. 15분 후 이수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이수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이수연 씨, 탐정님.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일단 차에 타세요. 이수연이 뒷좌석에 탔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출발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다시 달렸어요. 전화 내용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수연을 봤습니다.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빠 일에서 손 떼래요. 경찰에도 가지 말래요. 그리고 탐정도 믿지 말래요.
저와 유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전화번호는 확인했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당연했죠. 이수연 씨, 혹시 누구한테 저 얘기했어요? 저한테 의뢰했다고?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혹시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도청 장치나? 잘 모르겠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일단 호텔로 가자. 안전한 곳에서 얘기하고.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명동의 한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로비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수연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유진이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수연을 봤습니다. 이수연 씨, 오빠가 집에 뭔가 숨겨둔 거 없습니까? USB랑 사진 말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오빠 방은 제가 다 뒤졌는데. 회사는요? 회사에 뭔가 남겨뒀을 수도 있어요. 이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맞다. 오빠가 회사에 개인 사물함이 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요. 회사 출입이 안 돼서. 왜요? 보안 때문에. 직원 가족이라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카드키도 필요하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에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중요한 증거가. 이수연 씨, 오빠 회사 동료 중에 친한 사람 있습니까? 김 대리님이요. 오빠랑 친했어요. 연락할 수 있어요? 네, 번호 있어요. 지금 전화해 보세요. 이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 대리님? 이수연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수연 씨?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오빠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오빠? 아, 민준이 형? 아직도 연락 안 돼? 네. 혹시 대리님, 오빠가 회사 사물함에 뭔가 남겨둔 거 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네, 급한 일이에요. 근데 수연 씨,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급해? 이수연이 저를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민간 탐정이에요. 탐정요? 네. 이수연 씨 의뢰로 오빠분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김대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오빠분이 회사에서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이상한 점이요? 행동이 달라졌다거나 누군가와 다툰다거나. 김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있었어요.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형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이요.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는 걸 봤어요. 엄청 화난 목소리였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잘은 못 들었는데 뭔가 거래가 잘못됐다는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날 형 책상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어떤 흔적? 서류들이 뒤죽박죽이었어요. 평소 형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유진과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 대리님,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 근처에서 봬요.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아래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계속. 현수야. 유진이 불렀습니다. 응.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인 것 같아. 나도 알아. 우리 둘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유진을 봤어요. 해야지. 다른 선택이 없잖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연이 물었어요. 탐정님, 오빠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겁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반드시.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15년 전 사건, 이수연의 오빠, 협박 전화, 회사 사물함,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리,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곧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이수연은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유진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개운했어요. 오늘 뭔가 찾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 대리님이 8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죠. 유진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구석 자리에 30대 후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대리님, 김 대리가 일어났습니다. 키는 보통, 마른 체격.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이쪽은 박현수 탐정님이고 정유진 변호사님이에요. 김 대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오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민준이 형이 걱정돼서 혹시 오빠분 사물함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봤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김태준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었어요. 노트를 건네받았습니다. 검은색 다이어리.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펼쳤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했어요. 암호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형이 뭔가 기록한 것 같은데.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날짜마다 숫자 조합이 있었어요. 계좌번호처럼 보였습니다. 이수연 씨, 오빠가 이런 거 쓰는 습관 있었어요? 아니요. 오빠는 다 컴퓨터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일부러 손으로 쓴 거군요. 디지털 추적을 피하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시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증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주소 아는 곳입니까?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봐요. 오빠분이 파주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수연에게 물었어요. 없는데요. 그럼 왜 이 주소를 적어뒀을까요? 김태준 씨, 혹시 오빠분이 회사 업무로 파주에 간 적 있습니까? 글쎄요. 회사 거래처가 전국에 있긴 한데. 김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맞다. 한 달 전쯤에 형이 파주 쪽 업체 감사 나간다고 했어요. 어떤 업체? 물류회사였던 것 같은데. 유진이 노트를 가져갔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현수야, 이거 봐. 유진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숫자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물류회사 감사 나갔다가 뭔가 발견한 거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물류회사 이름 아십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회사 서버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무실 가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김태준이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봤어요. 증거, 파주, 물류회사,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파주로 가봐야겠어. 지금, 응, 위험할 수 있어. 알아. 하지만 가야 해. 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준비 좀 하고 가자. 무슨 준비? 만약을 위해서. 유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어요. 내 친구한테 부탁했어. 경찰 출신이야. 비상시 연락할 수 있게. 고마워. 이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같이 가요? 아니요. 이수연 씨는 여기 있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제 말 들으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신 김태준 씨한테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파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토요일 아침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파주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다고 알렸어요. 주변은 공장과 창고들이 많았습니다. 한적했어요. 사람도 별로 안 보였죠. 저기, 유진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어요. 2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이 물었어요. 일단 주변을 둘러보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는 보이지 않았어요. 창고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깨진 유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뭔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책상과 의자, 서류 더미. 누가 쓰던 곳이네.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들어가 보자. 뒷문을 찾았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사람이 안 들어온 것 같았어요.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주변을 비췄어요. 창고 안은 넓었습니다. 한쪽에 사무 공간이 있었어요.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류들을 뒤졌어요. 대부분 물류 관련 서류였습니다. 송장, 계약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거 봐. 유진이 다가왔어요. 이 송장들, 날짜는 6개월 전인데 물품 코드가 최근 거야. 무슨 뜻이야? 위조됐다는 거지. 장부를 조작한 거야. 유진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그래. 금액도 이상해. 돈 세탁이었습니다. 이 물류회사를 이용해서 이수연 오빠가 이걸 발견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은 거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유진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어. 유진이 속삭였어요.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상자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기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해봐. 2명이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창고 안을 훑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제 팔을 꽉 쥐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뒷문까지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남자들이 사무 공간 쪽으로 갔어요. 책상이 뒤져진 것 같은데. 누가 왔나? 모르겠어. CCTV 확인해 봐야지. 잠깐. CCTV? 밖에서는 안 보였는데. 형님한테 보고해야겠어. 한 명이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 저는 유진에게 눈짓했어요. 뒷문 쪽으로.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소리나지 않게 한 걸음씩. 남자들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형님. 누군가 다녀간 것 같습니다. 뒷문이 5m 앞. 계속 걸었어요. 3m. 그때 제 발이 빈 캔을 건드렸습니다. 딸그랑. 뭐야? 들켰습니다. 뛰어. 저는 소리쳤어요. 유진과 저는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아왔어요. 거기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차까지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유진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뛰어들었어요. 유진이 시동을 걸었어요. 꽉 잡아.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타이어가 끽 소리를 냈어요. 백미러로 봤습니다. 남자 2명이 차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뭔가를 던졌습니다. 돌이었어요. 뒷유리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금이 갔어요. 괜찮아?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계속 가. 차는 좁은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어요. 유진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기랄. 죽는 줄 알았어.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있었어요. 유진아, 사진 찍었어? 응. 몇 장 찍었어. 다행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유진이 서류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제 뭐 할 거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야 해.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님,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조사가 들어왔어요. 민준이 형 사물함 열어본 거 들켰어요. 지금 어디세요? 회사 화장실이요. 몰래 전화하는 거예요.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준 씨도 위험해진 거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유진아,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알아.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넘겨야 해. 근데 경찰 안에도 내 통자가 있을 수 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그럼 언론은 어때?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언론?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탐사보도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연락해봐. 유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진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안전한 장소에서. 좋아. 근데 현수야. 응? 우리 목숨 걸고 하는 거 맞지?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맞아. 알았어. 그럼 끝까지 가보자. 유진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어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곧 모든 게 터질 거예요.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저녁 7시.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 유진의 기자 친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오랜만이야, 유진아. 그래, 선배. 이쪽은 박현수 탐정님. 송민정입니다. 중앙일보 탐사보도팀. 악수를 나눴어요. 손아귀가 단단했습니다. 자료 있어요? 송민정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USB도 함께. 이게 전부입니다. 송민정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진짜야? 네. 이름 나온 사람들. 장난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송민정이 서류도 넘겨봤습니다. 오늘 찍은 물류회사 사진도 봤어요. 증거는 충분해 보여. 근데요? 이거 보도하면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거야. 위에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송민정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탐정님, 이거 왜 하세요? 은퇴하셨다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에 놓친 사건이에요. 아, 송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기사 쓸게요. 하지만 며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사흘. 이름 나온 사람들한테 반론 기회도 줘야 하고 팩트 체크도 해야 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탐사 보도는 확실해야 해요.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탐정님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그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흘 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송민정이 나갔습니다. 저와 유진만 남았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수연 오빠를 찾아야 해. 아직도 살아있을까? 살아있어야 해. 그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현수 탐정님? 남자 목소리. 낯설었어요. 누구십니까? 이민준입니다. 이수연 오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나야 해요. 언제요? 지금. 바로. 장소를 알려주세요. 혼자 오세요. 다른 사람 데려오면 안 만나요. 하지만 제 말 들으세요. 전 지금 쫓기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민준이 주소를 불렀습니다. 한강 근처였어요. 30분 후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이 물었어요. 누구야? 이수연 오빠. 진짜로? 목소리는 진짜 같았어. 혼자 가라고? 응. 안 돼. 함정일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가야 해. 유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위험해. 괜찮아. 난 35년 경력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만약 1시간 안에 연락 안 오면 경찰 불러. 현수야, 내 말 들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GPS는 켜놔. 그럴게.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운전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산책로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후드를 뒤집어 쓰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계하면서 5미터 앞. 이민준 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드를 벗었어요. 30대 중반. 여인 얼굴.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탐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 씨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왜 숨어 계셨습니까? 이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입니까? 15년 전 제가 그날 밤 봤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는 걸요. 맞아 죽는 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이 한 남자를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계속. 피가 낭자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숨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경찰이 왔어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도 그냥 갔어요. 뭐라고요? 현장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고위 경찰이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묻힌 거예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걸 15년 동안 혼자 알고 계셨습니까? 네. 너무 무서웠어요. 말하면 저도 죽을까봐. 그럼 왜 지금? 한 달 전에 우연히 그 사람을 봤어요. 그때 그 고위 경찰. 어디서요? 제가 감사 나간 물류회사예요. 그 회사 고문이었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알았어요. 그때 그 사건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는 걸. 돈 세탁의 일부였죠. 이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증거들로. 그럼, 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곧 기사화될 겁니다. 이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15년 전 그날이.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짝짝짝.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돌아봤어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낮에 창고에서 봤던 사람이었어요. 감동적인 재회네. 가운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60대 초반. 정장 차림. 위압감이 있었어요. 당신은 오래전에 만난 적 있지. 박 형사. 기억이 났습니다. 15년 전 현장에 있던 경찰 중 한 명. 최 경무관. 이젠 퇴직했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권력은 그대로군요. 최 전 경무관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자네 참 집요하더군. 15년 전에도 그랬지.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실? 최 전 경무관이 비웃었어요. 진실이 뭔지 아나? 권력이 진실이야.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까? 최 전 경무관이 손짓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총을 꺼냈어요. 이민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용히 따라오게. 안 그러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쏘지 못할 겁니다. 왜? 여기 CCTV가 있거든요. 최 전 경무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CCTV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죠. 게다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호사에게 전송되고 있고요. 최 전 경무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빈말 아닐세. 확인해 보시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회를 노렸어요. 이민준에게 눈짓했습니다. 지금 저는 앞사람을 밀쳤습니다. 이민준이 달렸어요. 잡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렸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숨이 찼습니다. 62의 나이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 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차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타. 이민준과 저는 차에 뛰어들었어요. 유진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어요. 백미러로 봤습니다. 최 전 경무관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쥐고 유진아 어떻게 GPS 추적했어. 그리고 불안해서 따라왔어. 고마워. 경찰 불러야 해. 응.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준이 뒷좌석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안전해요. 이민준이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불빛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15년의 긴 여정이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15년 전 미제 사건, 권력형 비리와 연결. 송민정 기자의 특종이었어요. 일면 톱기사.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이름, 계좌번호, 거래 내역. 15년 전 사건의 진실. 방송도 따라붙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민준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15년 전 목격자로서 증언했어요. 이수영과도 만났습니다. 오빠를 다시 만난 그녀는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탐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태준도 무사했습니다. 회사는 사표를 냈대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 전 경무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구속됐습니다. 15년 만의 정의였죠. 뉴스를 보면서 유진이 말했어요. 해냈네, 현수야. 우리가. 그래, 우리가. 유진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저도 잔을 들었어요. 건배. 사무실은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파일도요. 이제 닫을 수 있었어요.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의 형사 생활. 수많은 사건들. 성공과 실패.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현수야. 유진이 불렀습니다. 응. 이제 진짜 은퇴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 또 그러네.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내 삶인걸.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도 나 불러줘. 당연하지.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사무실 가봐야 해. 일이 밀렸거든.
그래. 조심해서 가. 너도. 유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현수 탐정님이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기, 도움이 필요해서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사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말씀하세요. 창밖의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빛. 아름다웠어요. 끝났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 하지만 알고 있었죠. 끝은 없다는 걸. 형사는 평생 형사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간절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창밖의 석양.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서울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하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3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펜을 놓았습니다. 메모를 마쳤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얘기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 탐정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곧 또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진실 찾기가. 그게 제 운명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고단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박현수, 62세, 은퇴한 형사.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창밖의 노을이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왔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빛나니까요. 저는 그 빛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끝. 그리고 또 다른 시작. 여기까지 박현수 탐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작은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